저는 뭐 정치하고도 관계없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아, 네네. 그런데 5.18 당시에 제가 그 육군본부 헌병대에 근무를 하면서 아, 6번 헌병대에 있었습니까? 예, 그 국방부 이제 상황실, 소위 말하면 12.6이 일어나고 나서 첫 국무회의가 열린 곳이 국방부 상황실입니다. 아, 네. 예, B2방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각지 뒤에 보면 국방부 건물 거기 지하에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그러니까 갑자기 12.6이 나면서 10월 27일부터 그 사람들 재판 끝까지 다 이제 김정희 재판 끝냈었고, 예. 또 12.12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여러 현장에 있었고, 또 5개월 뒤에 그 5.18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재판, 김대중 재판 다 끝냈고. 아, 김대중 재판 끝냈습니까? 그렇죠. 그 현장에 내 있었죠. 아, 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 3심할 때, 이희여 여사가 이제,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기절을 했는데, 네. 그 기절한 이희여 여사를 차에 실은 제가 장본인입니다. 아, 네네. 예, 그런 과정에서 쭉 그거를 이제 다 겪었는데, 12.12 사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조금 일반 국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핵심되는 그런 부분들 증언을 할 수도 있고, 네네. 5.18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이제 바로 그런 걸 봤으니까 이제 있는데, 예. 저는 은행원 출신이에요. 아, 네네. 예, 전혀 정치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네. 제가 또 이런 어떤 철학, 이런 면에서 TV를 안 본 지가 지금 TV가 없습니다. 한 15년, 20년째. 아, 네네. 아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5.18 민주화 이런 거는 그냥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네. 제가 5월 21일 당시에 전체적인 상황을 트랙스로 보고 올라옵니다. 광주 지역에서. 아,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거기 광주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것만 보고 거기 당시 그 실제만 보지만, 네. 거기 실시간 트랙스로 올라오는 그 국방부 상황실에서 보고받는 것은 전체 상황을 계속 보는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각자 지금 20년 지난 걸 가지고 지만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결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헌병이 이제, 시가전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아, 시가전 특수교, 예, 예. 헌병은, 저는 고향이 경남 하동인데. 아, 하동입니까? 네네. 예,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네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갔는데 기본 군사훈련 받지 않습니까? 네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헌병으로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헌병들은, 전부, 종합행정학교 성남에 있는데. 예, 그 당시 성남에 있었습니다. 네. 예, 2달간 헌병 교육을 받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 그런 헌병 교육 중에 폭동 진압 과목도 있고. 예.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교통 이런 것도 있지만, 시가전, 훈련 교육을 받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공수부대나 해병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전투가 만약에 야외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야외 훈련을 일반적으로 뭐 유격 훈련 이런 거 받지만. 네네. 뭐 유격이나 일반 군사 훈련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점령하는 그런 지역에 도시가 있다면 도시전은 특수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시전에 대한 시가전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시가전 교육을 받다 보면은 거기 이제 전쟁은 특별 전력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전을 할 때는 첫째가 뭐냐면 방송 언론을 장악하고. 아, 예. 방송 언론.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기본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트랙스를 그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트랙스를 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네. 예, 트랙스를 어떻게 봤냐 하는 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그게 이제 잠깐 그럼 그 말씀 드릴게요. 소위 말하면 비투방카라고 하는 즉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 그날도 10월 26일 날도 제가 이제 근무를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문이 왼쪽 문이 있고 오른쪽 문이 있는데 삼각지 조소에 올라오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늘 닫혀 있는데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갑자기. 아, 예. 그래서 저쪽에 웬일인가 하고 오는데, 이제 키 작은 사람이 걸어오고 누가 저 뒤에 이제 따라오는데 보니까 신현학 총리야. 아, 신현학 총리 들어오실 때구나. 예. 그때 제가 격리를 하고 나는데 마침 그때가 교대 시간이라 가지고. 아, 예.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은 제 한기 후배 기수가 한기 후배 기수가 근무하는 동안 그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다 와서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네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네. 그 5월 21일 당시에도 제가 거기에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비트벙크에 있어 계시군요. 예, 거기는 이제 철문이 있고 철문 앞에 경비를 쓰는데. 네. 거기는 그 전군에서 이제 무슨 상황이 생기면 실시간 트랙스로 보고 올라오는데 사령부에서. 그렇죠. 당시에 그 광주 지역에서 실시간 트랙스가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트랙스는 거기 뭐냐면 옆에 트랙스 실방이 있는데 거기 그 사병 통신병들이 있습니다. 통신병과 사병들이. 예. 예, 그런데 한 4, 5명 근무하는데 여군 한 명 있고, 거기 마침 그 선임병장이, 우리 그 고등학교 동기예요. 아, 예. 그래서 아주 그 사병들하고 친하게 지냈죠. 아, 네. 예, 그래서 근무 마치고 갈 때, 이럴 때도 이제 그렇고, 차 한잔하고 가고, 이런 데라서. 근데 그날 그 트랙스실 이제 아는 사병이죠. 오면서, 아이고, 이거 광주에 지금 뭐가 심상치 않다고. 아, 예. 아주 거기가고 이러왔다고 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트랙스 원본이 오면 그 트랙스 원본을 상황실에 이제 갖다 드리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정보참모 보관날이기 때문에. 네. 정보장교가 항상 거기 근무를 하는데 중령이 그게 이제 해서 위에 이제 참모총장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국방부 장관으로. 네네. 예, 그게 보고 올라오기 전에 제가 맨 먼저 봤죠. 아.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이게 이제 상황이 보니까 전남도 정증거 할 때까지는 저는 그냥 일반 뭐 좀 과격한 데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딱 이게 다음 전개되는 거 보니까 경찰서 방어를 하고 어디 MBC를 방어를 하고 MBC 탈취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무기고를 습격을 하고. 예. 이 무기고가 습격이 그냥 단기간에 그 많은 무기고가 습격이 되어버리고. 네네. 그래서 그때 무슨 순서가 지금 경찰이 먼저 그런 주원님 무슨 이런 건 조금 좀 헷갈립니다만. 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 무기고 습격 다음에 바로 기아차 습격을 하고 차량을 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교도소 습격을 하고. 네. 저는 당시 정산 그런 그 장갑차 생산 이런 거는 몰랐습니다. 아, 예. 그게,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기아차를 습격을 하고 그 기아차를 습격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한 걸 딱 보고 이 교도소를 습격 질서를 풀어간다는 이거는 일반 데모하고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 사변이죠. 예, 이거는 국가사병 밀란을 조정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 예. 딱 보니까 이거는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데모하는 일, 도저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딱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아, 예. 예, 그게 그리고 시가전 그런 거 하는 게 분명한 그 특수한 지휘부가 있고. 아, 지휘부가 있죠, 예. 아니, 그 일반 군인들이 제대해가 예비군들이 그 지휘본부를 줬다 하더라도. 예. 그런 그 시가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아무리 일반 시민들, 학생들이 그 예비군 군대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예비군 무기고 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수십 개가 동시에 탈취를 당하고 기아차를 습격하면 다음 순서를 기아차를 습격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을 하고 차량으로 돌진을 하고 이런 걸 전개하는 게 보니까. 네. 일반 시가전을 하고 이런 처음에 MBC 방어부터 쭉 나가는 게 그런 시가전을 하지 않은 일반 야전군 예비군들 뭐 누가 이렇게 지휘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시민들이 일반 문을 가지고 그날 데모한다고 동시에 일어나 그 지휘부가 있을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시민 예비군이 누가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지휘가 할 게 있을 게 없고 또 그 경찰들이 다 습격을 당해가지고 저희끼리 연락이 제
짜여진 것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생긴 일인데 예.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지가 MBC 방화부터 경찰서 습격 방화부터 해서 전부 그렇게 기아차 습격부터 해가지고 나가는 진도 상황이 예. 딱 보니 이거는 특수한 지부가 있고 특수한 세력이 어떤 있다 하는 데로서는 바로 이건 북한의 어떤 이런 그 조종에 의한 뭔가가 있다는 게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북한이 조종하는 공작에 의한 조종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바로 알았는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도 그때 누가 봐도 그 일반 군인이라도 사실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군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그 이제까지 있으면서 그 광주 무슨 올팔에 그저 북한군이 왔다 이런 게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인데. 아, 예. 그래 이제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 제대 후에도 5.18 관련되는 기사인지가 좀 관심 있게 보고 했습니다. 네네. 그게 대부분 지만원 씨가 뭐 그런 걸 하고 해서 이제 지만원 씨가 제대로 좀 연구를 하는구나. 네. 물론 결과적으로 뒤에 사진을 보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그 말고 전체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참 그게 이제 저도 거기 공감을 하고 했었는데. 예예. 요즘 보니까 막 시끄럽고 해서. 예. 특히 이제 5.18 명단 이런 거는 별개 문제를 하더라도. 예. 북한 북한군이 왔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보니까 최근에 알았는데 법으로 이제 다 통과돼가지고 그걸 규명하기로 했다고 그러대요. 예예.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실시간으로 바로 파악한 그런 이제 장본인으로서. 네. 이게 분명한 순수한 광주 시민과 물론 광주 시민과 이런 희생과 이런 거는 보상을 해야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봤을 때 분명한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아닌. 예. 불순한 세력이 분명히 주도해가지고 면밀하게 지휘를 하고 그에 대해서 확실한 폭동을 하고 아니 일반 시민들이 해서 하면 군인들이 해서 군인을 대해서 항거를 하고 데모를 하고 예. 폭력을 하는 사이더라도 해야지. 왜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경찰을 무력화시키고 치안을 무력화시키고 지수들을 왜 해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완전 뒤집으려고 그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네. 네, 그거 있으면 하여튼 전반적인 징계 상황이 딱 보니까 그게 모든 게 하루 만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는 정말 20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네. 제일 치열한 전쟁은 교도소 습격까지가 제일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불과 아마 하루밖에 안 됐을 겁니다. 예, 하루. 시간 상으로 하루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딱 전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런 걸 그때 국방부에 있는 군인들도 있고 하니까 증언을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네. 다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군인 장교들은 전역할 때 군대에 있던 이런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각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때 당시 통신병들은 그거 보고 또 무슨 이건지도 몰라요. 전투에 대해서 모르고 하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내가 파악했고 봤던 이건 분명히 간첩사항이다. 내가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고정 간첩이 이리 많나 그때는 북한군이 와서 이런 거 난 생각도 못했고. 고정 간첩이 이리 많나 생각하셨군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 고정 간첩이 이리 많나 싶어 내가 너무 놀랬거든요. 아, 예. 갑자기 딱 검사들 발라있는 일 보니 탁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불순 세력이 있는 건데. 예.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너무 놀라고 이래 보고 해서 내무반에 와서 그 얘기를 막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예. 그때 딱 보고 이거는 바로 딱 북한 소행이다. 딱 북한이 주도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원래 전쟁의 기본은 상대방 속이는 거 아닙니까? 기만이죠. 예. 기습. 네. 예. 트로이 목마 사태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손자병법도 그렇고 제갈공명의 적벽대전도 그렇고 모든 전쟁이 상대를 속여서 몽골 침략도 약간 기습을 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무슨 공작이 있어 왔는데 베트남도 그래가지고 땅굴레가 쏘기는 것 때문에 베트남 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전쟁의 기본은 상대방 손자병법에도 보면 네. 우리 36계급은 이제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요. 만천과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네. 성동격서
동쪽에 소리치고 서쪽을 치기 위해서 동쪽에 소리치는 거야. 예. 만천과해, 예, 만천 하늘을 속여서 과해 바다를 건너는 거야.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하늘을 속이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속이는 건데. 예. 이게 북한이 그러면 그거 떼놓고 와서 그러면 뭐 저 노르만디 상륙작전처럼 이래 뭐 그 오느냐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예. 숨어서 다 밑에 공작을 하고 근데 이제 뒤에 알은 거지만 네. 그 여러 북한 그 탈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보니까 12.6 이후에 김일성이가 최적의 기회이다 판단을 하고 네. 그 준비를 해왔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예. 그래서 또 세 번이나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5.18 때 그때 하지 못한 걸 후회를 했다. 예. 조금 그 최적의 기회였는데 남침할 기회였는데 네. 그래 그 했다고 실제로 다른 쪽에서는 그때 보면은 비행기까지 떴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아, 비행기 떴다는. 예. 5.18 때 비행기까지 실제로 떴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 예. 북한에 떴단 말입니까? 북한에서. 아, 예. 예, 그런데 김일성이 지령이 그렇게 전달이 안 돼버리는 거라. 아, 네. 예,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이거 종교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게 기름이 떨어지니까 좀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뭐냐면 미국의 어떤 전파방해 기술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전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포기했다고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아, 예.